다이로타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제 베란다 온도는 13도? 어젯밤에 제가 잠들기 전에 나와봤더니 18도더라고요. 18도에서 계속 낮아져서 지금 13도인데 13도 정도 되면은 다육들이 완전 성장을 하는 그 구간에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다육들은 지금 아마 뿌리가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베란다 온도가 지금 온도가 성장기에 맞춰져 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내가 키우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이렇게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내가 관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육이가 어떻게 해서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환경에서 햇빛마저 부족하게 된다면 다육들이 웃자랄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철수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주부터 계속 영하로 떨어지면서 날씨가 되게 무시무시하게 막 추워지더라고요. 근데 아주 잠깐이라도 거리대에 내놓고 다육들 햇볕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하고는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하루만 내놔도 얘네들을 내놨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항상 그때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저한테 그랬고, 저는 의미가 있든 없든 나는 얘네들한테 조금 더 좀 질 좋은 빛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저 진짜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게 있냐면 다육들을 자꾸 이렇게 냈다 들였다 반복을 하니까 다육들한테 상처가 자꾸 생겨. 그게 이제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한 번 거리대로 들어오거나 한 번 베란다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제가 그 상태에서 그냥 웬만하면 한 시즌을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무덤해지려고 하고 좀 포기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제일 포기를 못했던 게 햇볕이었어요. 어떻게든 좋은 햇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제가 진짜 가장 큰 제가 애씀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살짝 좀 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벌써 지금 안쪽으로 들어온 지 2주 가까이 된 것 같거든요. 항상 체크하는 게 뭐냐면 온도.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최저 온도를 어떻게 맞추고, 그 다음에 최고 온도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데, 최고 온도는 베란다 통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온도 때문에 햇볕이 쫙 하고 비칠 때에는 베란다 온도가 20도가 훌쩍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온도는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항상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이제 최저 온도. 예전에는 베란다에서 겨울에 온도 막 0도까지 내려가고 영하 1도도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냥 내뒀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고 기본적으로 최소 5도 이상은 맞추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요즘 날씨에는 5도까지 내려가기는커녕 저녁 때 오니까 세상에 밤에 제가 마지막 잠자려고 12시쯤 와서 보니까 18도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13도 이렇게 지금 온도가 지금 그런 구간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온도는 다육이가 성장하는 온도 구간에 있다는 것도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관리하는데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성장하는 온도 구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다육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햇볕이 부족하게 되면 웃자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요맘때쯤에 관수를 조금 편안하게 하고 이제 화분 안에 물이 남아 있다면 이제 해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옷자람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시기가 또 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베란다로 들여온 제 다육들 생장점 주변이 녹빛이 올라오면서 생기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육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생장등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생장등 없이 베란다 안쪽으로 채광만으로 통해서 다육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현상들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거든요. 자, 저 뒤쪽에 있는 다육들 제가 저 뒤에 보면 반사필름을 저렇게 해놨어요. 빛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반사해서 받게끔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햇볕 부족하거든요. 저런 애들은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다육이들을 뱅뱅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가 그래도 조금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저 뒤쪽에 있는 다육들은 어김없이 못 자라요. 거리대에서도 그렇거든요. 거리대에서도 이렇게 다육들을 이제 빽빽하게 이렇게 이제 그 진열을 하다 보면 사이사이에 껴있는 그 자구들이 햇볕을 못 받는 자구들이 웃자람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 안쪽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육들을 돌려주셔야 돼요. 돌려주셔야 되는데 아마 다육이 키우고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제 다육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수를 어떻게 할 거냐. 관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관수는 겨울 관수 내가 자신이 없다 하시면 안 주면 돼요. 사실은. 근데 저처럼 막 온도 구간이 막 이렇게 높은데 다육이 물을 안 줘도 된다고? 깍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개별적으로 보면서 얘는 조금 너무 발랐는데? 이러면 조금씩 챙겨주고 아니면은 그냥 아주 쬐끔씩 이렇게 살짝씩 그냥 돌려가면서 이 정도만 줘도 되겠어. 애들은 뭐 겨울에 그냥 살짝 그냥 저는 이제 자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만 제가 요거를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사박토에 지금 저는 베란다 다육들을 지금 사박토에 식재했잖아요. 자, 오늘 댓글에 도대체 사박토에 식재하라는 거야? 드라이 식재하라는 거야? 이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헷갈릴 수 있죠. 왜냐면 저는 미소토도 쓰고 짱짱이도 쓰고 그 다음에 다육연 풍경의 흙도 쓰고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한 흙도 쓰고 다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 좋다 나쁘다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 흙은 이렇더라 저 흙은 저렇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선호하는 그런 게 있겠죠. 왜냐면 제 경험에 따라서 제가 선호하는 흙들이 있는 것 뿐이에요. 저는 물 관리하는 게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더 좋아요. 솔직히. 물 주는 게 굉장히 일이에요. 키핑장에서도 물 한 번 주면 키핑장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맺혀져 있고 습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저는 그래서 또 털어줘야 되고 그래서 다육이는 물을 자꾸 주는 것보다 안 주게 저는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보수성을 높이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다육이가 배수가 잘 돼야 되는 그런 흙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면 모래나 자갈처럼 그냥 물이 후루룩 다 빠져나가면 그게 좋은 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거는 마사만 많이 넣으면 돼요. 마사가 가장 싼 그러니까 원예 부자재거든요. 마사나 폴라이트만 많이 넣으면 물 주면 주는 대로 빠져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다육 생활을 5년, 6년 차를 해보니까 제 성격하고는 안 맞더라는 거예요. 저는 다육이한테 최대한 물 조금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나무 선반을 쓰고 있고요. 보통 다육이들은 화분이 받침대가 없잖아요. 상면에서 물을 주면 아래로 다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랫단에 있는 다육이 얼굴들에 흙탕물이 다 떨어져. 저는 그게 너무 싫어.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물 줄 때마다 이렇게 밖에다 꺼내놓고 물 주고 물 다 뺀 다음에 올리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 공간도 없었고. 도대체 사람이 다닐 공간도 없이 다육이를 키웠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수법, 그런 물주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절머리가 나 있던 때였어요. 키핑장에서도 그렇게 물 주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또 베란다에서도 그렇게 물 주는 게 너무 싫었던 차에 또 하나 어떤 점이 있었냐면 다육이들이 너무나 얼굴이 자꾸 쪼그라들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쪼그라들면서 어느 순간 화분을 계속 작은 걸로 옮겨가는 걸 제가 반복을 하면서 내가 이런 관수법, 다육이들도 물을 더 먹어야 되는데 물을 더 먹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물을 자주 주거나 근데 나는 자주 물 주는 게 너무 싫은데 내가 그게 싫어서 다육이들한테 물을 자주 안 주다 보니까 다육이 얼굴들이 쪼그라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용토의 보수성을 높여서 다육이한테 물을 주는 텀을 조금 길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트라이나 튼튼이 사박토는 성격이 달라서 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물을 또 자주 줘야 돼. 보수성이 높은데도 얘네들이 워낙에 배수가 좋아서 배수도 좋고 다육이들이 물을 홀딱홀딱 다 빨아먹기 때문에 뿌리가 잘 나면 그렇거든요. 근데 또 사박토는 물을 그렇게 주지 않아도 다육들이 통통함이 유지가 돼. 서로 달라요, 여러분들.
서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흙이 좋아요라고 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저만의 어떤 기준으로 제가 그냥 이럴 땐 이 흙, 저럴 땐 저 흙을 제가 골라서 지금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얘는 얼굴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조금 이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얘는 얼굴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사박토에다가 그 식재를 하고요. 야, 얘는 너무 어려. 너무 어려서 너펄너펄거려. 얘 좀 굳히기를 한 다음에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제가 트라이에다 식재를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선택하는 용토가 달라요. 그래서 답대기 소개하는 흙이라고 해서 이게 딱 좋아요? 저게 딱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100% 완전 다 커버해요.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용토에 대해서 제가 지금 꾸준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지금 그 윤지 원장님 그다음에 사박토 언니하고 같이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용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예전 영상부터 같이 이렇게 자꾸 보시면서 용토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흙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해도가 떨어졌던 분들이 이해를 안 했고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용토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에 다육이가 그냥 아무 흙이나 심겨져 있으면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그거는 다육생활을 짧게 하신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다육이가 나는 아무 흙이나 막 크게다 심었는데 잘 크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다육이가 색은 잘 안 들어. 솔직히 재배농가 흙들이 다육이가 덩치가 굉장히 큰데 색이 잘 안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거운 흙들 있죠. 밭흙. 걔네들은 다육이가 되게 등치는 커요. 색은 잘 안 나요. 근데 되게 가벼운 흙. 이제 피트모스나 코코피트 애들은 애들이 색이 겁나 이뻐요. 색이 겁나 이쁘게 들거든요. 서로 달라요. 이렇게 용토들마다 달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애들이 크는 베이스가 다른데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육들이 다르게 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도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다육이 다 그 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뭐냐면 죽지만 않으면 되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우고 싶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흙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 흙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육이 키우는 목표가 죽지만 않고 색만 나면 돼. 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그런 목표가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꾸 하다 보니까 색은 나는데 얼굴이 자꾸 쪼그라들고 없어지니까 제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고민들은 다육생활을 5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다 똑같아요. 다 이런 고민들을 결국엔 하게 되거든요. 다 이게 비슷한 진짜 흙들을 다 써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말하는 중간에 제 라자아가가 생장점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 거 지금 제가 발견했거든요. 이 라자아가는 햇볕 요구량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라자아가의 다른 한쪽 부모가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쟤네들이 무자람이 굉장히 좀 심한 다육 중에 하나거든요. 이파리가 되게 넓고 반닥반닥해. 그리고 광택이 있고 살짝 쪼개져.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다육이 그 특징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목대가 저렇게 잘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러면은 저게 정야의 특징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라자가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햇볕이 조금만 부족해도 생장점이 쏙 하고 올라오는 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도대체가 부모가 뭔지를 모르겠어. 저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진짜 1도 안 봐줘요. 조금도 견디지를 못해요. 햇빛이 없으면 성격이 진짜 불 같다는 느낌? 아니면은 진짜 애처럼 되게 체근된다는 느낌? 라자아가 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라자아가는 햇볕이 의외로 많이 필요하니까 묵은 아가들도 여러분들 방심하시면 안 돼요. 걔네들 목대가 그냥 홀랑 올라오니까 걔네들 햇볕 좋은 데다 두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뿌리가 지금 수분이 바짝 말랐다면 화분이 바짝 말랐다면 낮은 온도로 유지하셔도 돼요. 자, 다시요.
다육이가 여러분들 성장 구간에 있는 온도는 5도 이상, 최소 5도 이상이면 다육들이 성장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5도도 좀 빡빡하고 보통 10도에서 15도 맞춰놔요. 재배 농장에서 겨울 온도, 최저 온도를. 근데 내가 화분이 바짝 말랐어. 그러면 5도 아래로까지 해놔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뿌리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화분 속에 물도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해가 있겠어요? 타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타격이 없어. 근데 내 화분에 수분기가 있는데 내가 자꾸 온도를 5도 아래로 자꾸 내려놔.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가 타격을 입겠죠. 뿌리가 타격을 입어요. 제가 물꽂이를 해서 키우는 다육들은 상시 물에 꽂아져 있는데도 걔네들은 공기가 부족하단 말은 안 하고, 왜 흙 속에 심겨져 있던 애들은 자꾸 수분이 많으면 공기가 부족해서 다육들이 뿌리가 망가진다고 표현을 하냐라고 검색을 찾아봤어. 그때 저같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이 이 수분에도, 그러니까 물에도 산소가 있어요. 용존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산소가 다 없어지면 그러면 산소 부족으로 애들이 뿌리가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물꽂이 하는 다육들은 물 자주자주 바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흙은 이 산소가 흙은 산소가 녹는 거에 뿌리가 산소를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방해가 된대요. 흙에 들어가 있는 입자들이라든가 세균들이라든가 이런 미생물 이런 것들이 또 그런 방해들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 속에 있는 그냥 산소를 뿌리가 먹는 거하고 흙 속에서 물이 같이 녹아져 있는 거는 다른 환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물꽂이 하시는 분들 수시로 물을 바꿔줘서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또 해줘야 된다는 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다육들 항상 제가 온도, 그 다음에 화분 속의 그 습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수는 어떤 조건에서 관수가 일어나야 되는지 이야기 드리고, 계속해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지금 다육이 키우고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도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죠. 최저 온도가 몇 도인지 이해를 하신 후에 관수 여부, 그 다음에 내가 온도를 낮출 건지는 이제 화분 안에 수분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 관수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마지막 온도, 최저 온도를 내가 5도 아래로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5도 아래로 가능한 거는 화분이 다 말랐을 때, 화분 안쪽에 수분이 하나도 없이 진짜 다육이들이 물을 쪽쪽 다 빨아먹고 나서 수분기가 없을 때는 자, 온도를 5도 아래로 맞춰도 그래도 얘네들한테 뿌리에 타격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하시면서 올겨울 이제 시작하는 겨울 여러분들 다육이 관리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